장인어른께서 큰 병원을 물려주시면 제 인생은 완전히 보장되는 거죠. 한 달 후, 이 말이 제 귓가에 맴돌며 제 인생을 뒤흔들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적한 언덕 위에 자리한 도현병원. 제가 26해 동안 이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져 온 곳입니다. 제 자랑이자 전부인 외동딸 서유는 25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제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아빠, 오늘 중요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요. 어느 따스한 봄날 저녁 서윤이 설레는 표정으로 말했을 때 제 가슴에는 묘한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딸아이의 연애 소식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누군가에게 소중한 딸을 빼앗길 것 같은 아버지의 본능적 경계심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남자는 한눈에 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키 185cm의 늘씬한 체격에 정돈된 차림새.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첫인상을 장악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강태호라고 합니다. 그의 악수는 적당히 힘있으면서도 공손했고 목소리는 듣기 좋은 중저음이었습니다. 명함을 건네며 소개하는 자신의 이력 또한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 수석 졸업, 사법고시 합격 후 현재는 유명 로펌, 조앤장에 촉망받는 파트너 변호사라고 했습니다. 서윤이를 정말 사랑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가 서윤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건넨 말에는 진실함이 묻어났습니다. 서윤의 볼이 발갛게 달아오르는 모습을 보니 딸아이 역시 진심으로 그를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내내 태호는 완벽한 예비 사익감이었습니다. 제 병원 운영에 대해 관심 있게 질문했고 의료계의 현안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최근 의료 분쟁 판례들을 언급하며 의사분들이 환자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시는지 법조인으로서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는 저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완벽해 보이는데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태호의 미소가 마치 연습된 듯 느껴졌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계산된 것 같았습니다. 3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른 제 직감이 조용히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때로 완벽한 가면으로 본심을 감춘다. 아버지가 생전에 남긴 이 말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혹시 제 기운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태호가 떠난 후 서윤이 태호 오빠 어때요? 정말 좋은 분이죠?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애매한 미소로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딸의 행복을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과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 사이에서 고민했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달빛이 앞으로 다가올 폭풍우를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강 변호사요? 아, 그 양반 참 독특하죠. 법정에서는 정의의 화신인데 사무실에서는 글쎄요. 특히 여직원들한테는 좀 그래요. 일주일 후 의사회 모임에서 들은 이 말이 제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태호를 만난 지
열흘이 지나도록 제 불편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윤이 태호 오빠가 프러포즈 준비를 하고 있대요 라며 들뜬 모습을 보일 때마다 그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중 운명처럼 진실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도현이 형, 딸 약혼자가 강태호 변호사라고? 의과대학 동기이자 절친인 정신과 의사 박상우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서초동에서 개업한 상우는 법조계 인사들과도 교류가 많았습니다. 왜 그래? 뭔가 문제라도 있어? 아니, 문제라고 할 것까진. 그런데 소문이 좀 있어. 그 사람 직장 내에서 평판이 그리 좋지 않다더라고. 상우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는 최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상담을 받으러 온 여성 변호사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물론 확실한 건 아니야. 하지만 조앤장에서 강태호 밑에서 일하던 여직원 몇 명이 다른 로펌으로 옮겼다고 해. 그것도 연달아서 말이야. 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 형, 혹시 괜한 오해 불러일으킬까봐 말 안 했는데 그 변호사가 말하길 강태호가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들한테 불쾌한 스킨십을 시도한다거나 야근을 이유로 혼자 남게 한 후에 부적절한 제안을 한다는 거야. 물론 다 소문이고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혹시 편견은 아닐까? 하지만 30년간 의사로 살아오며 익힌 직감이 계속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특히 태호가 서윤의 손을 잡을 때마다 보였던 그 계산적인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윤아, 태호 씨 직장 생활은 어때? 동료들과는 잘 지내나? 당연하죠. 태호 오빠는 후배들한테도 정말 잘해주고 특히 여자 후배들은 다 오빠를 좋아해요. 친절하시거든요. 서윤의 대답은 너무나 순진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태호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보이도록 연출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직장에서 문제 일으킨 적은 없어? 아빠,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태호 오빠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서윤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태호 오빠보다 그 사람들 말을 더 믿으시는 거예요? 아니야, 서윤아. 아빠 처음부터 태호 오빠 마음에 안 드셨죠? 제가 행복한 게 싫으신 거예요? 서윤이 울먹이며 방으로 뛰어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랑에 빠진 딸에게 현실을 깨우쳐주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소문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딸의 인생이 걸린 문제였고 제 직감이 틀렸다면 기꺼이 사과할 용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직감이 옳다면?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누구도 제 딸을 이용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아, 이런 그지 같은 년! 이런 간단한 것도 못해? 너 오늘 집에 못 갈 줄 알아? 택배 기사로 변장한 제가 조앤장 로펌 복도에서 들은 태호의 목소리는
그가 서윤 앞에서 보여준 온화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병원 일을 부원장에게 맡기고 저는 전에 없던 결단을 내렸습니다. 직접 태호의 실체를 확인하기로 한 것입니다. 오랜 고민 끝에 선택한 방법은 택배 기사로 변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라는 제 신분으로는 태호의 본 모습을 볼 수 없을 테니까요. 중고 오토바이를 구입하고 택배 회사 조끼를 준비했습니다. 평소 단정했던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며칠간 면도를 하지 않아 수염을 기른 모습은 그 누구도 한도현 원장이라고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첫 번째 방문에서부터 충격이 시작됐습니다. 조앤장 로펌 1층 로비에서 택배를 기다리는 동안 젊은 여직원 하나가 눈물을 글썽이며 나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또 강 변호사야? 응. 오늘도 서류 검토를 다시 하라면서 소리 질렀어.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두 직원의 대화가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택배 상자를 정리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또 어깨 만졌지? 어떻게 알았어? 서류 설명해준다면서 뒤에 서서 계속. 정말 역겨워 죽겠어. 며칠간의 관찰을 통해 저는 태호의 실체를 조금씩 파악해 나갔습니다. 그는 상사들 앞에서는 완벽한 신사였지만 아랫사람들에게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여성 직원들에 대한 그의 행동은 제 상상 이상으로 불쾌했습니다. 민지 씨, 이번 주말에 골프 치러 가는데 같이 갈래요? 제가 골프 레슨도 해드릴게요.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신입 여변호사에게 건네는 태호의 제안은 겉으로는 친절해 보였지만 그 속에 담긴 의도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주말에 약속이 있어서요. 아, 그래요? 그럼 언제가 좋을까요? 우리 앞으로 많이 함께 일하게 될 텐데 서로 친해져야죠. 민지라는 여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일주일째 되는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늦은 시간까지 로펌에 남아 태호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후 태호가 민지를 불러 세우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민지 씨, 이 계약서 검토 좀 다시 해주세요. 내일 오전에 필요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30분 후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복도 끝 회의실에서 태호가 민지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무언가 속삭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지는 명백히 불편해하며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태호는 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제 손이 자동으로 휴대폰을 향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녹화 버튼을 누르며 결정적 증거를 포착했습니다. 태호가 술 냄새를 풍기며 민지를 벽에 밀어붙이고 그녀가 안 돼요. 그만하세요라고 말하는 모습까지.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제 직감이 옳았습니다. 아니,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욱 심각했습니다. 저런 인간이 순수한 제 서윤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제 딸에게 진실을 알려야 했지만 그 과정에서 서윤이 받을 충격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더 늦기 전에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에 막아야 했습니다. 서윤아, 미안하다. 하지만 아빠가
널 지켜야 해. 저는 휴대폰 속 영상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가면을 벗길 시간입니다. 아닙니다. 이건 조작된 영상입니다. 원장님이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태호의 절규가 파티장을 가득 메웠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스크린에서 흘러나오는 그의 추악한 모습이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서윤과 태호의 약혼식을 2주 앞두고 열린 전야 파티. 호텔 연회장에는 양가 친척들과 지인들 5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서윤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행복에 겨운 미소를 짓고 있었고, 태호 역시 완벽한 신랑감의 모습으로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마이크를 잡은 제 목소리에 파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윤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갑자기 왜 그러세요? 서윤아,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보시게 될 영상은 매우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려드려야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프로젝터 리모컨을 조작했습니다. 스크린에 조앤장 로펌의 복도가 나타났고 곧이어 태호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야, 이런 그지 같은 년, 이런 간단한 것도 못해? 너 오늘 집에 못 갈 줄 알아. 첫 번째 영상에서 직원을 모욕하는 태호의 모습에 파티장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민지 씨, 내일 오전에 필요하거든요. 두 번째 영상이 재생되자 파티장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술에 취한 태호가 여직원을 벽에 밀어붙이고 추근거리는 모습. 그리고 안 돼요. 그만하세요라는 여성의 절규가 파티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대체 이게 뭡니까? 태호의 어머니가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태호는 창백한 얼굴로 스크린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앞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조작이라고요?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요? 세 번째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태호가 동료 변호사들과 술자리에서 서윤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곧 장인이 큰 병원을 물려주실 테니 내 인생은 보장된 셈이지. 서윤이는 순진해서 속이기도 쉽고 말이야. 그 순간 서윤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배신의 말들이 그녀의 심장을 찢어 놓았습니다. 이거 정말 오빠 목소리예요? 서윤의 떨리는 목소리에 태호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과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원장님, 이건 사생활 침해입니다. 법적으로요? 그때 파티장 입구로 3명의 여성이 들어섰습니다. 조앤장의 여직원들이었습니다. 민지를 포함해 태호의 성희롱 피해자들이었습니다. 저희가 증언하겠습니다.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태호 변호사는 수차례에 걸쳐 저희에게 성희롱을 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의 강제 스킨십, 야근을 빌미로 한 불쾌한 제안들. 저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용기를 냈습니다. 파티장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태호의 부모는 당황한 채로 아들을 바라봤고 하객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서윤은 눈물을 흘리며 약혼 반지를 빼더니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사랑했다니. 서윤아, 믿어줘. 저거 다 거짓말이야. 모함이라고. 태호가 서윤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제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이미 모든 증거가 나왔습니다. 원장님, 제발 기회를 한 번만 더. 기회는 이미 충분히 드렸습니다. 당신이 저희 딸을 속이는 동안 말입니다. 결국 태호는 부모와 함께 파티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남은 하객들도 하나둘 자리를 떴고 파티장에는 저희 부녀만이 남게 됐습니다. 서윤이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아빠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저는 딸을 꼭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승리한다고. 1년 후 서윤은 새로운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아빠,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한눈에 봐도 태호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수줍은 미소, 진실한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서윤을 바라보는 그 순수한 시선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태호 사건 이후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조엔장에서 해고당했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협회의 징계를 받아 자격이 정지됐습니다. 민지를 비롯한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증언이 법정에서 인정받았고 그는 성희롱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더 이상 법조계에서 설 자리는 없었습니다. 반면 제 병원은 예상과 달리 더욱 번창했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 택배기사로 변장까지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알려지자 환자들과 직원들의 신뢰가 더욱 깊어진 것입니다. 원장님 같은 분이 계시니 저희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실 분이니까 환자들도 정말 소중히 여기실 거예요.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말에 저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진실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서윤 역시 놀랍도록 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배신감과 상처로 몇 달간 우울해했지만 점차 자신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보는 눈이 깊어졌습니다. 아빠, 그때 아빠가 막아주지 않았다면 저는 정말 끔찍한 결혼 생활을 했을 거예요. 서윤아, 아빠는 단지 널 사랑할 뿐이야. 알아요. 그리고 이제 진짜 사랑이 뭔지 알 것 같아요. 그 진짜 사랑이 바로 오늘 소개받은 김민수였습니다. 그는 서윤과 같은 미술학과 출신으로 현재 아동 미술치료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스펙은 없었지만 아이들을 대하는 그의 따뜻한 모습에서 저는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저는 서윤 씨를 통해 진짜 사랑이 뭔지 배웠습니다. 제가 가진 건 많지 않지만 평생 서윤 씨를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민수의 말에는 태호처럼 계산된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눌하면서도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민수 씨, 서윤이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네, 원장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화를 지켜보던 서윤의 얼굴에는 1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숙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저녁 식사 내내 저는 행복했습니다. 태호와의 만찬이 긴장과 불편함으로 가득했던 것과는 달리
오늘은 정말 자연스럽고 따뜻했습니다. 민수는 제 병원 이야기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고 자신의 일에 대해서도 열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아이들이 그림을 통해 마음을 표현할 때가 가장 보람있습니다. 때로는 어른들보다 더 순수하고 진실한 감정을 드러내거든요. 그런 일을 하시는 민수 씨가 저희 서윤을 만나게 된 것도 인연이네요. 식사를 마치고 민수가 돌아간 후 저희 부녀는 병원 옥상에 나가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이번엔 정말 확실해요. 민수 오빠는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줘요. 아빠 눈에도 그게 보여. 네가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이는구나. 전에 그 사람하고 있을 때는 항상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민수 오빠와는 정말 제가 되고 싶은 모습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딸의 말을 들으며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바꾸려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서윤아, 아빠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 뭐예요? 사람의 진짜 모습은 권력을 가졌을 때, 그리고 약자를 대할 때 드러난다는 거야. 그놈은 권력을 가지고 약자를 괴롭혔지만, 민수는 아이들 같은 약자를 보호하고 치유하잖아. 맞아요. 그래서 민수 오빠를 더 믿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1년 전 그 악몽 같은 밤과는 너무나 다른 희망으로 가득한 밤이었습니다. 서윤아, 진실은 언제나 이긴단다. 그리고 진짜 사랑도 마찬가지야. 저는 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사위가 될 뻔한 남자의 가면을 벗긴 아버지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반딧불이 더 많은 이야기를 물어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